오늘은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승진이라든가 또 연봉 협상이라든가 가점이냐 감점이 되거든요. 처음에 옷을 잘 입으려면 무조건 톤으로 맞춰야 돼. 다리가 굵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에요. 자켓 한 벌만 잘 사도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나 보면 사실 저는 의거든. 옷. 일단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옷이 날개다. 옷을 잘 입은 거지가 잘 얻어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옷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말을 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옷차림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면접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옷차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니 옷을 잘 입는다고 승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정말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딱 부러지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추리닝 입고 와 회사에. 그리고 좀 안 빨아 입어, 지저분해. 그러면 완전히 점수가 확 깎여요. 예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임원분이 슬리퍼 신고 공용 부위에 나와서 회장님이랑 만났다가 승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다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회사에서 슬리퍼 신는 거를 반대해요. 외국은 집에서도 안 벗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외국분이 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고, 회사를 집으로 생각하나 보다고. 보통 집에 가야 신발을 벗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회사에 와서 신발을 벗냐고. 그만큼 신발을 벗는다는 게 나는 무장이 해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장님들이 아야야 벗어라 자켓 나도 벗는다 벗어라. 절대 그럴 때 벗으면 안 돼요. 사실은 회장님들이 벗으라고 해도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벗나. 그게 다 눈치거든, 눈치.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나한테 풀어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옷은 어떻게 보면 태도거든, 삶의 태도. 상사의 입장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말은 어차피 리더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옷 잘 입는 직원을 자기가 대동하고 싶어 해요. 대기업 오너 중에 옷을 못 입으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 스타일리스트를 두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여지는 내가 옷을 못 입으면 그게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임원이 되면 회장님하고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잘 입으려고 엄청 노력들을 해. 그것만 봐도 옷을 잘 입는 것이 꼭 팩트로 이게 점수에 나오지 않지만 능력하고 상관없이도 거기에 가점이냐 감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거는 여성성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 꼭 중요한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날 옷 때문에 제가 혼을 냈던 경우가 있는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흰 블라우스에 검은 브라를 하고 오신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자기의 감각을 보이는 날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엄청 혼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그 내용에 오히려 맞는 옷을 입는 걸 저는 추천해요. 예를 들어 저는 마케도나 비비고를 기자회견할 땐 항상 초록색을 입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브랜드에 맞춰서 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룰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군복 입고 프레젠테이션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바이긴 하도 그래도 우리한테 딱 와닿잖아. 아, 오늘 저 사람이 설명할 일이 뭐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건 신발이에요. 구두의 청결 상태. 자기 삶에 대한 매니지를 잘하는지를 딱 봐도 알거든. 안 빨아 신는 사람일수록 흰색을 신더라. 안 빨아 신을 거면 검은색을 신지. 사실 F&B 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브랜드 만들 때도 그 유니폼이 그 세탁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보거든.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마셰코나 이렇게 그 식탁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점수 확 깎여요. 근데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청소도 잘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에서 옷을 깔끔하게 잘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정말 옷만 잘 입어도 연봉이 오를까요? 아니, 역량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거기다가 옷을 잘 입으면 15% 이상 가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일을 안 하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뺀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량인데 사실 그 역량도 머리가 좋아야 역량이 있는 것처럼 옷도 머리가 좋아야 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TPO도 이럴 때 어떤 옷을 입어야지 좋을지 스터디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역할도 달라지고 또 자기의 지위도 달라지는데 지위에 따라서 사실은 옷도 입는 걸 다 다르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노바디로 있었다면 리더가 되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팔로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옷차림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뭔가 남들에게 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옷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월급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사람마다 뭐 엔겔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적어도 10%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게 나의 표현인데. 사실 저는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똑같이 들어오거든. 똑같은 수트에. 근데 타이를 보면 좀 감각이 있구나. 우리가 뭐 스포츠 마케터 뽑는데 정말 옷 잘 입었다 생각했던 사람이 타이가 골프 치는 거, 스케이트 타는 거 그런 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이 난 중요한 것 같아요. 패션 센스가 타고나는 건가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사봐야 되고 많이 입어야 되고 옷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프로포션이에요. 팔다리가 기냐 팔다리가 짧으냐 그다음 목의 두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얼굴이 큰 사람인데 작은 컬러를 입는다든지 아무래도 얼굴이 큰 사람은 컬러가 크고 어깨가 큰 걸 입어야 돼요. 옷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이게 여기서 늘어진 게 있고 여기 딱 맞는 게 있고 다 다르거든. 근데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내 목 라인은 어디가 제일 예쁜지.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게 그런 라인들을 정리를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그다음 바지도 아무리 뭐 유행이 로우 라이즈라고 해 내려 입는 바지가 근데 왜 배 나온 애들은 걸쳐주는 데가 없어서 벗겨져. 그리고 하이라이즈는 밥 소화를 못해. 그런 거를 잘 알고 본인이 선택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 웃는 게 내가 해본 얘기인 거거든. 정말 웃기는 게 내가 수트를 입으면 사람들이 다 늘씬해 보인다래요. 내가 왜냐면 다리가 굵고 골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트를 입으면 되게 슬림해 보여요. 다리가 굵으면 바지 입는 게 제일 좋죠.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A라인 스커트를 입는다거나 더 굵어 보이거든. 이제 코트가 A라인 같은 코트도 다리가 굵어 보여. 오히려 일자로 떨어지는 게 더 다리가 안 굵어 보여요. 그리고 나 이렇게 앞이 빼쭉한 스켈레토 힐 같은 거 신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네. 그 구두가 가장 발목이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다리가 짧으면 긴 자켓을 입어야지. 다리 길이가 안 보이게. 양말, 바지, 그다음에 구두가 색깔이 똑같으면 길어 보이죠, 당연히. 본인을 어떻게 하면 커버를 할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해야 돼, 연구.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옷을 잘 입는 것도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체형과 가장 비슷한 사람 중에 옷을 잘 입는 배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옷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지금 싸움이거든.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릴 건 딱 하나. 자켓은 무조건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안에 이너는 뭐 아무거나 입으셔도 돼요. 뭐 세일하는 걸 사 입어도 되고 싼 거 아무거나 사도 돼. 근데 자켓만큼은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자켓, 코트. 왜요, 언니? 자켓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타이트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옷을 입잖아요. 걸어가는 태도도 달라져요. 아무래도 태도가 좀 점잖아진다고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원단, 그다음 브랜드 이런 것이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저는 직원들 중에 많이 사는데 디자인 브랜드 안 사는 사람은 엄청 뭐라고 했어. 나는 1년에 한 벌만 사도 디자이너 옷 사라고 그랬어. 좋은 상품, 좋은 디자인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상품을 마케팅할 수 없어요. 이 제품이 좋은 거를 알려면 써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지금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20년 전에 산 생로랑이에요. 이렇게 왜 트레디셔널하고 클래식한 거는 몇십 년을 입어도 똑같거든. 진짜 이 초보자들을 위한 옷 입을 때 이것만 명심해라 이런. 처음에 옷을 잘 입으려면 무조건 톤으로 맞춰야 돼. 처음에는 색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많이 돈을 쓰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부터 정하고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갈 수 있는 게 블랙에서 뭐 그레이로, 아이보리로, 카멜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라색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스테이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옷이 딱 잘 어울려. 그러면 그 톤으로 좀 가봐야 돼. 아, 내가 제일 멋있게 보이는 룩이 뭐고 이런 걸 하나 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다 색을 좀 넣어봐야 돼. 정말 옷을 잘 입는다는 파리에 가잖아요. 이번 컬러가 자주다. 그러면 정말 할머니들까지도 자주색 귀걸이 하나를 다셨든지 자주색 장갑을 하나 꼈든지 올해의 컬러를 무조건 어느 정도는 다 쓰고 계셔. 그리고 많이 사볼 필요보다도 정말 많이 입어봐야 돼. 내 얼굴에 어떤 게 제일 잘 맞고.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잘 입는 사람이랑 가야 돼. 처음에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는 이게 이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괜히 집 편하자고 옷 못 입는 애들 데리고 가고 점점 더 못 입어져. 그리고 타인에게서 내가 평가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취향과 그다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고모님은 언제부터 옷을 잘 입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부터인 것 같아. 미국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옷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걸 입고 가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어머 이거 뭐 너 어디서 샀어?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아, 너 옷 잘 입는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팔센스에서 아마 옷 제일 정말 많이 사고 잘 입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 저런 것도 소화한다고 이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많이 입어봐서예요. 그냥 나는 뭐든지 다 실험을 해보면서 나로 소화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브랜드가 나한테 먼저 앞서 있으면 잘 입은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영이 샤넬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아 노영이 입은 샤넬, 노영이 입은 에르메스, 노영이 입은 뭐 유니클로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지. 고모님 헤어스타일이나 안경도 일관되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나한테 있어서 헤어는 얼마나 빠르게 정리할 수 있냐가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고 샴푸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도 그냥 구리프 하나 말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그게 내 스타일이고 안경은 나랑 친한 후배가 이거를 색깔별로 다 해준 거야 이번에. 이 색깔을 다 해줬어요. 또 안경도 상업장 그거 쓰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옷이랑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냥 블랙만 입은 줄 알잖아. 근데 그 이세이 미야케가 스페셜 제작해줬대요 항상. 스티브 잡스도 나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거다. 계속해서 한 것처럼 자기를 표현할 때 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난 바보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생기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옷 한 벌을 사서 여러 가지 버전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20년 전에 산 자켓 그 한 벌만 잘 사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다 고모님 오신 거예요? 네, 내 옷이에요 다. 내가 오늘 갖고 온. 이게 제가 20년 전에 산 닐바렛 자켓이에요. 닐바렛이 자켓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이 롱 자켓을 가지고 얼만큼 베리에이션으로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일단 회사 가는 룩.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데다가 스카프 하나
만 매도. 너무 멋있어요. 응.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워. 예를 들어. 이 유니클로거든? 팔이 나오는구나. 팔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거는 회색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색. 그리고 또, 자, 안에. 이렇게. 코트 하나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입잖아요? 눈 오는 날이라든가, 뭐,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보츠를 신고. 이거는 메종 미셸.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고양이 같이. 너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켓 하나로 이제 100벌은 내가 입을 수 있어, 100벌. 이렇게 하고, 이제, 어때? 우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냥 슬립 같은 이런 거 입고, 이게 바이어스 컷이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그치? 이거는 그거, 이너프원? 되게 저렴한 셔츠예요. 한 5만원? 뭐 그 정도. 야, 언니 너무 좋아. 만져봐. 너무 부드러워. 사람들이 제가 다 명품 사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 너무 예뻐. 너무너무. 색깔별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번에 5분을 추첨해서 정말 잘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 룩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때? 똑같은 코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트 하나를 놓고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자켓은 치마만 입어야 되고 어떤 자켓은 바지만 입어봐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사실 롱 스커트, 미니 스커트 할 거 없이 다 입을 수 있는 정도 길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캐주얼하게. 운동 한번 신어볼까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너무 이게 타이트하고 스트레이트 진 입으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거예요. 이 옷 자체 쉐입이 좀 아방가르드 하잖아. 그래서 내 체형과 이 쉐입과 이런 옷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옷을 잘 입을 수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바른 자켓 하나 가지면 이걸로만 해서도 거의 한 달은 입을 수 있어요. 경조사도 갈 수 있고 연말 파티에도 갈 수 있고 회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는 뭐 유니클로든 시장에서 사시든 자라든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컬러랑 그 다음에 소품으로 매칭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옷이 날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옷 차림 하나로 여러분의 뭐 면접이라든지 승진 기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아닐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